안녕하세요. 저 소개 감사드리고요. 또 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흥미로운 게 이런 로봇 학회 소속이죠. 이 안에 이런 소그룹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 저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파티스페이트 했을 것 같은 그런 재밌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연구년이 아니라 사실 연구 학기죠. 그래서 9월부터 요걸 12월까지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미 계신 분들 중에 제 세미나를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꽤 계십니다. 근데 사실 보셨던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위주로 그분들 주로 쳐다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쩌면 농담도 똑같을 줄 몰라요. 그래서 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선 제가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연구실 소개만 한 1분 정도 잠깐 드릴 건데요. 여기서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 뉴욕대학교 간 지 15년이 좀 넘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임용이 됐을 때 이제 저희 이제 연구실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너무 튀고 싶지도 않고 해서 그냥 킴슬랩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김씨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학과장님이 그거보다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지으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 연구실에 제 연구실 이름의 제 1안이 로코모션 앤 마니플레이션 랩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요즘은 로코모션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마니플레이션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굳이 하나로 이렇게 좀 컨파인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이거 로코모션 앤 마니플레이션 랩이 어떠냐고 제 학과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이게 로코모션은 좋은데 마니플레이션이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의 왜 그 주가 조작 있죠. 그런 스톡 마니플레이션 그런 느낌이 든다면서 좀 바꾸는 게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2안인 제 연구실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Applied Dynamics and Optimization Lab. 그래서 저희 랩은 이제 기계공학과인데요. 저 백그라운드도 주로 기계공학과고요. 그래서 기계공학을 베이스로 해서 동력학, 제어 그리고 최적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기라고 저희 랩에서 필요한 연구의 기본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러한 기본기를 가지고 로보틱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또 바이오메카니컬 시스템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세컨더리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주로 로보틱스 애플리케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에리아 중에서 몇 가지 이제 현재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문제는 이 다리가 달린 로봇의 균형 및 보행 안정성에 대해서 제가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그 균형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걸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 또 보행 조작 연구 그룹이니까요. 오브젝트 리프팅 즉 이 전신 조작에서 어떤 또 균형이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다리가 달린 로봇은 이제 뭐 장점이 많죠. 바퀴가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고, 싱귤레이터리나 아니면 옵스터클 어보이던스를 할 수 있고, 리던던시도 더 많아지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넘어지기 쉽다는 게 이제 단점인데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랩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주어진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 먼저 시스템, 그러니까 그 로봇에 대한 정보, 설계가 어떻게 됐고 물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desired context, 즉 허용이 되는 접촉이 뭔가가 먼저 또 주어져야지 이 과연 균형이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tate, 현재 상태가 주어져야 현재 넘어지고 있느냐, 현재 균형이 잘 잡혀있느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tate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동력학 및 제어에서 얘기하는 position and velocity,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답을 하고 싶은 그 질문이 뭐냐면요. 이 로봇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렇게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밸런스가 잘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현재 폴링하고 있느냐 바로 그 질문만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솔루션 어프로치는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파티션이라고 해서요.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스테이트라는 거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포지션 앤 벨로시티, 즉 그 로봇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스페이스는 일종의 뭐 집합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티션은 나눈다. 즉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이 로봇이 가능한 로봇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위치와 속도의 집합들을 나눠 가지고 요 위치와 속도들은 균형이 잡힌 거고 저 위치와 속도들은 넘어지는 거고 그런 걸 대답을 하고 싶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시간 제한상 문헌 리뷰는 다 뺐습니다만 기존의 연구라든지 이제 그런 기존의 문헌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대답이 사실은 명확하게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사실 로봇이 균형을 잡느냐, 로봇이든 사람이든 균형을 잡느냐 마느냐를 가장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는 푸시 리커버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 로봇을 밀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미는 것까지 균형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균형을 다시 리커버 할 수 있는가. 그게 푸시 리커버리인데요. 그걸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과 전신을 이용한 물체 들어 올리기로 제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먼저 여기다 좀 써봤는데요. 제 오늘 짧은 발표에 이제 두 가지 제가 생각하는 키 테이크 어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균형 안정성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일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정한 작업의 균형 안정성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로봇이 걷다가도 설 수 있고 섰다가도 걸을 수 있고 또 서서도 여러 가지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왜 꼭 작업별로만 특정하게 쓸 수 있는 균형 안정성 크라이테리아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이 제너럴 태스크에 애플리커블 할 수 있는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홀버디, 즉 전신의 그 시스템 인포메이션과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기존의 문헌에서는 주로 리듀스 오더, 즉 역진자 모델을 바탕으로 한 리듀스 오더 모델을 쓴 반면에 저희가 또 보인 게 이 리듀스 오더 모델을 쓰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계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해석적인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너무 실제적인 역치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저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봇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이 전신의 그 동력학, 액추에이션, 또 그 리미테이션, 컨스트레인스 모든 게 고려가 된 동력학을 모델링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이 두 가지가 제가 보여드릴 내용의 일종의 컨클루전을 제가 먼저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가 균형이고 뭐가 넘어지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정의를 먼저 어떻게 좀 찾아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로봇을 보시면 이 첫 번째 로봇이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게 이유가 만약에 저 위치, 저 자세지만 저 순간에 속도가 앞으로 굉장히 빠르다면 저 자세, 지금 현재는 저 자세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게 과연 넘어져 있는 자세일까요? 뭐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처럼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뭐 TV 보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그림도 이게 과연 넘어져 있는 거냐 아니면 기어가고 있는 거냐.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균형이 잡혔냐 안 잡혔냐는 이 어떠한 접촉이 허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에 이 desired contact이 뭔가가 주어져야 돼요. 이 휴머노이드를 기껏 만드셔 놓고서 이 휴머노이드가 반드시 두 발로만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누가 밀었을 때 균형을 잃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벽으로 이렇게 내디뎌서라도 균형을 잡으면 그것도 허용을 해주는 건지 등등이 어느 정도는 좀 개념적으로는 좀 공식의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손으로 레일을 짚는다든지 아니면 뭐 발을 띄어서 한 발짝 더 디딛는다든지까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성이지만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로 땅을 대는 것도 안정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나 등 그러한 부분들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된다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그게 우리가 균형이냐 넘어지냐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esired contact이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속도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주어져야 이게 진짜 넘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밸류에이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저희 연구실에서 정의를 뭐 이런저런 문헌을 찾아봤는데요. 마땅한 게 없고 또 괜찮은 게 있는데 약간 루스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연간 거쳐서 좀 완성을 한 정의인데요. 과연 균형이 뭐냐면요.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저희가 만든 정의는 이제 논문에 좀 길게 수학적으로 좀 완성적으로 써 있는데요. 완성적이고 수학적일수록 좀 지루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좀 아주 짧은 버전의 정의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드,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현재의 그 접촉을 유지를 할 수 있으면, 굳이 안 바꾸고 유지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균형이 잡혔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균형이 잡혔다의 반대는 균형이 안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unbalanced라는 건 뭐냐면 inevitable change in contact, 즉 현재의 균형을 현재 접촉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럴 때 바로 저희는 균형을 잃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unbalanced 했다고. 이 컨셉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저희는 한국에만 있는 게임 같은데요. 요 손바닥 밀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게임에서부터 이 영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정의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게임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게임 아시죠?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두 발을 띄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고, 한 발이라도 저렇게 뛰어야 되거나 뭐 해야 되면 그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밸런스드와 언밸런스드의 정의를 사실 가장 일러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언밸런스드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언밸런스드, 즉 접촉을 피해야 하지만 접촉이 기존의 두 발 중에 접촉을 좀 바꿔야 하긴 하지만 바꾸더라도 발을 띄어서 다시 이렇게 스태핑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의도한 스태핑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걸 굳이 또 나쁜 넘어지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언밸런스드 했지만 스태퍼블, 캡처러블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어느 것도 아니라면 나머지는 폴링이죠. 즉 자기가 원하는 스태핑으로 접촉을 바꿀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접촉, 즉 다시 말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힌다든지 몸통을 부딪힌다든지 하는 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폴링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 폴링이 궁극적으로는 fallen stat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unbalance드와 unbalance드를 이렇게 또 새로 두 가지로 제가 좀 더 세분화를 했는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이 균형 안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즉 밸런스드 됐거나 아니면 언밸런스드 됐어도 만약에 자기가 스텝업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스테이블이라고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는 부릅니다. 밸런스 스테빌리티를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수학적인 정의를 바탕으로요. 이제 저희가 뭐를 했냐면요. 이 전신 동력학 접촉을 고려한 전신 동력학을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그거를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의 알고리즘에 임플리멘트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최적화가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로봇이 취할 수 있는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가장 최대 속도가 뭐냐, 즉 접촉을 바꾸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속도가 뭐냐, 바로 그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밸런스드의 정의에 입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대 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대라는 말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쓴 거고요. 그래서 맥시멈, 최대 center of mass, 즉 질량 중심 perturbation velocity를 저희가 구합니다. 저희 방법으로 구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걸 넣는데요. 이 로봇,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이 주어졌을 때 그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을 계산하는 게 저희의 일인데요. 그 구름이 뭐냐면은 그 구름 안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위치와 속도로 돼 있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현재 그 구름 안에, 그 질량 중심이 현재 그 구름 안에 있다면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로봇이 원하는 현재 접촉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누가 밀거나 아니면 로봇 스스로 어떤 펄터베이션이 생겨서 그 로봇의 위치와 속도가 그 구름 밖으로 벗어나면 언밸런스드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접촉을 유지할 수 없고 바꿔야 되는데요. 뭐 조금만 그게 바뀐다면 로봇이 그래도
발 디딤을 함으로써 이제 다시 밸런스를 리커버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좀 더 퍼터베이션이 더 세다면 아무리 발 디딤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falling,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저러한 개념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그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신동력학 접촉을 고려한 전신동력학에다가 이 시스템 파라미터스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서 로봇을 모델을 했고요.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 다윈 오피라고 저희가 요 몇 년 전까지 이제 액티브하게 썼던 요만한 크기의 휴머노이드인데요. 지금은 저건 너무 오래돼서 리타이어하고 이제 OP3라는 이거 한국에 있는 로보티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저거의 다다음 세대인 OP3라는 휴머노이드, 역시 요만한 키드 사이즈 휴머노이드인데요. 그걸 써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력학에 필요한 모든 모델링을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키네마틱 리밋, 각 관절별로 이 키네마틱 리밋과 그다음에 액추에이션 리밋을 역시 또한 정확하게 모델링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에 다시 다 임플리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으로요. 저희가 뭘 보였냐면 이걸 실제 그 컨트롤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 이 도대체 개념이 뭔가를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요. 저기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거 다 보실 필요 없이 저기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저는 빨간색으로 된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이제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요. 현재 이 로봇이 그때 컨트롤 프리퀀시에 따라서 현재 스테이트를 읽습니다. 읽어가지고 현재 스테이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밸런스 안에 있으면 굳이 더 이상 액션이 필요 없고요. 만약에 그게 그 밸런스를 벗어났다 하면은 이제 스태핑을 하는 액션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더 벗어났다 그러면 뭐 노력은 해보겠지만 결국 넘어지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단계별 그런 파티션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좀 간단한 결과로 제가 이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X축이 이제 질량 중심의 위치고 Y축이 질량 중심의 속도고요. 그래서 혹시 안 익숙하신 분들 위해서 이제 요게 이제 상태 공간이라고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어떨 때는 이제 페이스 플레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요런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즉 질량 중심의 위치와 속도의 그래프 안에서 이러한 공간 안에서 저희가 계산한 게 바로 이런 파란색 바운더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바운더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름이에요. 구름을 이제 2차원으로 이제 제가 쉽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 구름을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 저게 처음 요 빨간색에서 보시다시피 이 구름 안에서 이 로봇이 시작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잘 균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구름 밖에서 시작을 하면 로봇이 아무리 열심히 뭘 노력을 해도 결국은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굉장히 빨리 좀 제가 발표 시간 30분밖에 안 되니까 좀 빨리 나갈 텐데요. 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구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양파 껍질처럼 파티션이 더 자세하게 될 수가 있어서요. 우리가 보통 로봇도 그렇지만 균형을 잡을 때 누군가가 조금만 밀면 사실 몸을 크게 안 움직이고 균형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조금 밀었을 때는 앵클 스트래터지라고 해서 결국 질량 중심이 이 발로 이루어지는 그 지면에서의 면적 사이에서만 조절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앵클 스트래터지라고 부르고요. 그럴 때 제가 말한 구름이 이렇게 그레이 컬러, 저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조금 더 세게 밀었을 경우는 이 단순하게 앵클 스트래터지 갖고는 안 되고요. 몸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아까 손뼉 밀치기 게임에서 보시다시피 자기가 많이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다못해 이렇게 팔도 쓰잖아요. 그래서 팔, 고관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몸통까지 쓰는 그러한 일종의 운동량, 모멘텀 스트래터지라고 하는데요. 운동량을 최대한 써가지고 균형이 더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스트래터지인데요.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힙 스트래터지라고도 합니다만 보통 그냥 뭐 니도 포함되고 암도 포함되는 그런 스트래터지인데요. 그 스트래터지일 때에 구름은 또 이렇게 넓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이런 오렌지 컬러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접촉을 바꿔서 스태핑을 해야 된다면 이제 그거는 저 빨간색 부분 저렇게 캡처러빌리티 저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면 각각의 영역에 있을 때 이렇게 잘 균형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태핑을 함으로써 균형을 다시 리커버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밖에 있으면 그 로봇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간단한 실증을 보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실증을 보이는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워킹 그리고 이제 리프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제 균형 안정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족 보행에서 어떤 의미가 가지는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름, 즉 그 밸런스드 바운더리, 그 스타빌리티 바운더리를 이제 계산을요, 조 로봇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저기서 보시는 빨간색과 파란색, 저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구름입니다. 그 밸런스드 바운더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 로봇을 써서요. 저게 지금 애니메이션이지만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저 로봇의 보행을 실험을 해서 그 보행의 질량 중심의 이 상태 공간상에서의 트레젝토리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 로봇의 보행, 저 회색과 까만색으로 된 저 로봇의 보행이 아주 안전하게 빨간색과 파란색의 거의 정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현재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걸음걸이죠. 굉장히 조심해서 걷고 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조심하게 또 스텝 사이즈도 아주 작은 그런 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요즘 새로 나온 휴머노이드들은 뭐 안 그런 것도 많습니다. 아까 저 조백규 교수님 랩에서 또 연구 발표하신 것들 보시다시피 그런 실제 그 휴먼 사이즈의 최신 휴머노이드는 안 그런 게 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휴머노이드들이 또 사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걷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어프로치 자세한 어프로치가요. 사실은 이 모델링 방법과 또 동력학 등등이 이 로봇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람을 또 똑같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빨간색, 파란색이 역시 그 밸런스 바운더리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사람 한 9명 정도를 가지고 트라이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실험을 했을 때 이 질량 중심의 트레젝토리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각각의 사람마다 다 이제 사이즈도 다르고 이제 그런데 그걸 노멀라이즈 이미 한 거고요. 다 노멀라이즈를 한 거고 특히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인체 보행은요. preferred walking speed라고 자기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보행 속도로 각각 걷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 9명을 다 이제 9명과 각각 다른 속도를 노멀라이즈 한 건데요. 자, 이게 아주 큰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기 로봇과 사람을 비교할 때 사람은 로봇과 달리 거의 대부분 넘어지면서 걷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편하게 걸을 때 거의 대부분 바로 저 빨간색과 파란색 바로 그 위로 해서 넘어지면서 걷는 거고요. 이게 가장 편할 때 이렇게 걷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러한 결과들이 실험에 의한 관찰 그리고 정성적으로만 이해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만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모델을 써서 또 체계적으로 또 정량화해서 보여준 제가 생각하는 첫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잠깐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이 X축은 사람의 보행 속도고요. 그 다음에 저 Y축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cost of transport라는 건데요. cost of transport가 뭐냐면 에너지 소비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 소비가 그냥 에너지 소비가 아니고요. 단위 길이를 걷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입니다. 그래서 그거야말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페어한 그런 지표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cost of transport를 휴먼 워킹에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로코모션 시스템에는 많이 쓰이지만 어쨌든 흔히 실험적으로 알려진 이런 커브가 있습니다. 이런 커브가 있어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 U자로 돼 있잖아요. 요 가장 낮은 가장 최소화된 요런 에너지 소비일 때 바로 요때가 우리가 개개인별로 다르지만 preferred walking speed 자기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걷는 속도 일 때 저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preferred walking speed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고 또 이제 좀 느리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노멀라이즈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실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cost of transport도 높아지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잘 이해를 하시는데 한 가지 조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속도가 늦출 때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늦을 때는 이때도 속도가 느리면 느려질수록 이 자기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지거든요. 자, 이거는 여기서 이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cost of transport라는 거는 에너지 소비 나누기 주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어진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면 보통 로봇 같은 경우도 아이들링 파워가 있잖아요. 항상 센싱을 해야 되고 컴퓨터를 돌려야 되고 완전히 죽어있는 로봇이 아닌 이상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으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텀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람 같은 경우는 기초신진 대상, 두뇌라든지 장기라든지 블러드 플로우라든지 그런 기초신진 대상이기 때문에 또 저렇게 올라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지금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잘 알려져 있지만 로봇에 대해서는 이런 커브가 없는데요. 저희가 좀 인베스티게이션을 했습니다. 로봇에도 있을 것 같다. 아직 완성적이진 않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저쪽 왼쪽 위쪽에 보시면 이제 그게 제가 전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균형 안정성 차이고요. 사람과 로봇의 마찬가지로 cost of transport로 로봇과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사람은 굉장히 요 앞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요. 로봇은 아예 설계나 이제 또 제어의 그 제한상 이 이상 더 걷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저런 일종의 로봇과 저 사람의 걷기의 차이죠. 그래서 휴먼 워킹은 언밸런스 돼 있다. 그리고 대신 에너지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왜 언밸런스 돼 있을까요? 그만큼 중력을 이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넘어지면서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로봇 워킹 같은 경우는 반대로 너무 쓸데없이 균형이 많이 잡혀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에너지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이 보행에서 이런 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효율과 그 다음에 안정성의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효율을 높이자니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죠. 반대로 안정성을 높이자니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이건 이제 로봇 같은 경우인데요. 사실 로봇뿐만이 아니고 사람 중에서도 이제 노약자분들 너무 이제 병에 걸리시거나 부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렇게 로봇같이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행을 이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스타빌리티 지표는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에피션시도 저희가 지금 cost of transport를 쓰거나 해서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험적으로 하지 말고 최적화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좀 수학적으로 포멀라이즈를 해서 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로봇이 가장 편한 걸음걸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제 진행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면요. 저 OP3라는 저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제가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름, 밸런스 바운더리를 이용을 해서 이 일종의 저 스타빌리티 그 지표를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에너지 코스트와 비교를 했고요. 했더니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일종의 저 스키매틱 드로잉 같이 이런 그래프가 마침 만들어졌습니다. 즉 에너지가 효율을 좀 효율을 좀 더 고려하자니 밸런스가 문제가 되고 또 그 반대가 또 이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거를 좀 더 모델링 측면에서 더 포멀라이즈를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행은 거기까지 됐고요. 이제 마지막 5분, 3분 정도는 이제 이러한 또 균형이 전신을 이용한 물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즘 휴머노이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가 단순하게 걷는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물체를 들어서 나르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체를 들어서 나를 때는 이게 보통 생각하실 때 물체가 있으니까 이게 균형을 잡기가 더 힘들 거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세히 생각을 안 하시면 이제 그렇게 느껴질 텐데요. 사실은 이제 또 가만히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균형에 있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런 타이트 로프 워킹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왜 저런 무거운 이 밸런스 폴을 들고 하실까요? 진짜 저거는 자기 목숨 걸린 거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즉 무게가 반드시 방해가 되진 않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께 이거에 한 뭐 10배 되는 그런 무게가 되는 바포를 주어주면 좋아하실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밸런스 바운더리를 좀 다른 용도로 써봤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 이 밸런스 바운더리에 제가 이제 톱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게 일종의 밸런스 바운더리니까 그만큼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걸 균형의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체가 0kg일 때 저 로봇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 물체의 무게를 좀 더 조금씩 늘려봤더니 이렇게 좀 더 균형 능력이 올라가고요. 더 올라가고요. 또 올라가고요. 또 올라가고 그래서 1.2kg까지는 물체를 너무 넣을수록 무게가 늘어날수록 더 균형을 더 잘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한히 가진 않고요. 1.5kg일 때는 비로소 이제 다시 힘이 딸리니까 힘도 딸리고 이제 오히려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더라. 즉 다시 말해서 이 물체 들어 올릴 때의 균형도 어느 정도 제가 마치 아까 보행에서 보여드렸던 U 커브처럼 여기서 저런 U 커브가 존재한다 하는 게 저희의 또 결론입니다. 물론 거꾸로 된 U 커브죠. 이럴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Object mass, 즉 들어 올리는 물체의 이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저 밸런스 바운드리, 즉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특히나 저 오렌지 컬러에서 보시다시피 물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가는 동안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크고요. 대신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거를 벗어난 순간 또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낮아집니다. 이런 U 커브, 거꾸로 된 U 커브를 저희가 또 역시 정량적으로 보인 제가 생각하는 첫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가 뭐 이런 밸런스 바운더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어떻게 써먹느냐. 지금까지는 주로 해석인데요. 이거를 실제 로봇에 이제 또 써먹은 것이어야 되잖아요. 실제 제어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해봤습니다. 이 밸런스 바운더리 자체를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의 물체 들기 동작 같은 경우는 이게 여유도가 많기 때문에 최적화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을 써야 되고요.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미니멈 이렇게 토크 스케일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속 조건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구속 조건 중에 하나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운더리를 구속 조건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즉 ZMP 베이스한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구속 조건으로 쓴 이런 동작 같은 경우 이렇게 물체를 이게 실제로 물체가 있는 거 여기 무게가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잘 균형을 결국은 잡을 수 있었고요. 기존에 GMP를 보통 많이 쓰이는 GMP를 위주로 한 거를 써봤더니 결국은 저렇게 저기 점선처럼 결국은 저렇게 이렇게 넘어지더라. 요 위에 있는 무비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차이점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실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